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번 정례 구정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 제출 및 관계자료 제출에 성의껏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6대 중구에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구정 질문의 자리에 서니 보람도 많지만 한편으로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해왔던 여러 문제점 중에서 지금까지 해결이 지지부진하거나 그 개선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구정 현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해결책을 최종적으로 짚어보고 국민 모두가 바라는 보다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마련해보고자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림동 청소 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중림동 청소지 차고지 이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줄기차게 촉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구청장께서는 2011년도 중에 차고지 이전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였고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은 늦었지만 이러한 집행부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잠시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청소차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부총장님께서 답변을 본 의원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으셔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처하고 온 어려움은 10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 방문을 해서 그 어려움을 목표하기 때문에 중림동 주민들이 처하고 온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이의를 제기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92년부터 계속 이전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즉 내년에는 우리 중림동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소과장 실무자가 어떤 특정 부지를 접촉해서 지금 그 물색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특정 장소라든가 특정 시기라든가 또 그 절차적인 방법이라든가 뭐 매입 단가라든가 이걸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만족할 수준으로 답변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굳이 의원님께서 좀 단정적으로 그나마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은 내년 안에는 필히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더 이상 청소 차량 차고지 문제는 이제 지금 내년까지 확보하신다고. 내년이라는 게 저기 서로 좀 선을 그어야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이 아니라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청소차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림동에서는 서명운동을 좀 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은 1월 1일부터 제가 텐트를 치고 나름대로 실력 행사하겠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 박영상 부총장님께서 2011년도까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직 구청장의 약속은 뒤로 해버린 채 계속 그 해결책을 지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3.16길 하부에 다목적 시설을 건립하여 이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부총장님께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투자심사 결과도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안이 결국 사장된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2017년 12월에야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4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 대안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장님께서도 차고지 이전은 청장님 공약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동행정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행정이야말로 대민 행정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동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에 담아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동행정 책임자인 동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동행정의 잣대를 상주 인구 규모나 면적으로 가름하여 규모가 적은 동을 동장 1인을 재배치하는 것은 특히 우리 중구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불만이나 불편사항 민원이 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소규모 동들을 통폐합하지 못한 이유가 이러한 우리 중구 동행정의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공동과 명동에 각각 1인의 동장을 재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한문화 화단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주시겠습니까? 네. 네, 내일 6시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대한문화 쌍용차 농성장 강제 철거와 화단 설치 때문에 안타까운 갈등과 충돌이 야기되어 우리 중구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 현장에서는 숙연한 정교의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충돌을 조장했던 화단을 철거하고 이 지역을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화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 행위의 발생은 사법기관에 맡기십시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설치한 화단을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니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을 보면 14,000명이나 됩니다. 물론 중복 신청으로 인한 허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구민의 700명 정도가 이렇게 대기자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서의 설명도 저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당 무려 몇백 명이 넘어서고 있는 반면에 특정 지역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극소인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중복 신청에 의한 허수가 많다고 하여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자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신당일동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으로 그동안 큰 진통을 겪었고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원장 교체 후에 정상화가 잘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당시 유탁제가 약속했듯이 유탁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이 본의 아니게 퇴직하는 경우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같이 뜻을 같이 했던 부원장 및 몇몇 교사들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의 부적절한 해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좀 주실래요? 네, 청장님 이 자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참 이로 인해서 또 예산도 많이 이렇게 그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2013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또 이직 현황을 보면 1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정부 고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정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 직원들이 최저생급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화시켜 주실 것을 또 요구합니다. 본인은 공식적, 비공식적 석상에서 누차 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의 해임과 관련하여 그 부당성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제기된 결과 전국적으로 집행부가 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로 1억 원이 넘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어떠한 사과나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 망정 전 이사장이 계속 재임했다면 방만한 운영으로 큰 예산 낭비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런 예단을 하고 신임 이사장이 부임하여 오히려 수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하여 큰 이익을 보았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및 또 인격모독, 또 잘못된 행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술수인 것 같습니다. 전 이사장이 계속 재임하였다면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여 집행부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이제 눈속임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는 12위, 2011년도에는 19위, 2012년도에는 21위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신임 이사장님께서 부임하면서 점점 경영평가 지수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 자료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위는 잘못됐다고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게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며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2012년도 경우에는 낚시는 회원수가 240명입니다. 행사 참가가 4회인데 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등산의 경우는 회원수가 1031명이고 행사 참가가 4회인데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탁구 경우는 회원수가 455명입니다. 행사 참가가 5회인데 12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동호인별로 회원수와 행사 참여 횟수 등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습니다. 특정 목적에 편중되어서 과다 지원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유기한 민원이 지연 처리 현황을 보면 유기한 민원 처리 대상 30개 부서 중에 민원을 지연 처리한 부서는 7개 부서 중 21건이나 되었으며 지연 사유는 부서 행사로 인한 결제 지원, 업무 미숙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 미흡 등 공무원의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 준수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추락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와 가격 표시제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대문시장 내 사업장들의 가격 표시제 위반과 관광특구내 음식점 원산지 속임 표시가 보도되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남대문시장과 우리
관광특구에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의 70% 정도가 찾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 관광 명소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가격 표시제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없이 있다가 이러한 보도가 터지자 사후 약방문식으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도 위주로 관리를 하였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일관하는 보도 영상을 여러분도 함께 시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012년도 경우에는 위반업소 적발이 한 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속을 하였는지 또 계도 위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시고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재원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복지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체납세 징수 등의 만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세목별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약 53억을 징수하였는데 올해는 9월까지 37억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70%밖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를 보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전년도 수준이나 그 이상의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납부 회피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가 세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 징수 질득도 극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국 고액 체납자 현황과 징수 실태 및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원과 약국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 서민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이 감소하여 대국민 의료 서비스 지원에 큰 차질이 우려될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병원과 약국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해마다 병원과 약국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병원과 약국에서 유사한 민원 제기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하여 솜방망이 조치나 요식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반내 병원과 약국에 대한 관리 현황과 위반 시 조치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정례 구정 질문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명확한 정보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여 예측 가능한 정보제 운영을 위한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을 2013년 3월 1일 단행한 2013년 상반기 6급 이하 정기 인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장기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정해진 전보 원칙에 따라 이들을 전보 대상자로 분류하여 공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임 신청을 한 직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유임 심사를 실시하여 그 심사 결과 최종 전보 대상자를 결정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전보 실시 결과를 보면 유임 심사 결과와 다르게 인사가 단행된 일부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유임인사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인지 아니면 심사를 잘못하여 이미 공개된 정보 대상자를 비밀리에 번복하여 유임시킨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질문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다음 정기인사 계획은 언제이며 정기인사 시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잘 지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님, 일괄 질문에 배정된 20분이 모두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